안녕하세요. 음대생 하원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예비 수험생분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입시 선생님이 고를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성악에 대해서 알게 돼서 성악 전공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입시를 시작해서 현역 때는 다 떨어지고 재수해서 숙명여대에 진학한 후 찬반수를 할 때까지 이제 총 4년을 입시를 한 거예요. 4년을 입시하는 동안 이제 사실 3번 정도 레슨 선생님을 바꿨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쌓인 좋은 입시 선생님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점은 선생님의 인간성이겠죠. 네, 이거는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가기 전에 선생님께 입시 상담을 받으러 갈 수가 있어요. 혼자서도 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부모님과 가고 성인분이 같이 가주셔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하는 내내 태도가 어떠신지 인간적으로 어떤 분인지 파악을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더 잘 하실 테니까 같이 동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학생 혼자 가게 된다면 아주 극히 드문 선생님들 얘기긴 하지만 가격만 비싸게 받고 좀 레슨은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막말로 사기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잘 해주실 부모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입시 상담을 몇 분 하면서 선생님의 태도, 말투 그런 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좀 화가 나시면 막 소리를 지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잘 맞는 선생님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성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스펙이에요. 이 스펙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입시 선생님이 이제 몇 년째 성악 입시 레슨을 하고 있는지 성악뿐만이 아니라 몇 년째 이제 입시 레슨을 하고 있는지 그냥 레슨이랑 입시 레슨이랑은 조금 달라요. 대학교 진학한 후에 가는 이제 사레슨 선생님과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받았던 입시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 이게 입시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입시만 해주신 분을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입시 레슨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 수 중에서 이제 대학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을 말을 할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인분께 소개를 받아서 가던가 아니면은 이런 보장된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말을 못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정확한 스펙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제자들 합격률도 중요한데 선생님의 학력도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입시는 이제 선생님의 경력이나 학벌에 따라서 좀 레슨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레슨 비용에 관련된 영상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대학을 졸업을 하셨는지 그 대학에서 이제 성악과를 졸업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의 학력보다는 이제 제자들의 합격률, 제자들의 대학 합격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세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이제 동일 분야의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지 지인 중에 음악 분야 예를 들면 음악대학의 교수님 아니면 다른 입시 레슨 선생님 또는 반주 선생님 이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알고 계시는지도 중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중간에 두 번을 바꿨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2번을 바꿨었는데 결국 처음 갔던 선생님께 다시 정착을 해서 그 선생님께 배워가지고 대학을 오게 됐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그분이 가장 음악 분야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반주자분들도 많았고 음악 교수님들도 아시는 분이 꽤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정착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 선생님께 온 거예요. 물론 다른 티칭 부분에서도 저랑 잘 맞았던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에서 이제 수시나 정시 기간이 되면은
각 연도마다 이제 지원자 수가 항상 다르고 항상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똑같고 뭐 기출 물론 지정국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게 나오지만 이게 좀 항상 변수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입시가 이제 지원자들의 수준 아니면 심사위원이 어느 정도 노래를 듣고 종을 땡치냐. 이게 땡치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성악과들은 곡은 7분, 8분짜리예요. 뭐 물론 긴 게. 짧은 거는 뭐 3분, 4분, 5분짜리도 있는데 7분, 8분짜리도 있어요. 근데 나는 막 열심히 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너무 지원자 수가 많아서 1분에서 1분 30초밖에 안 듣고 조교나 교수님이 이제 옆에 종을 땡 쳐요. 그럼 이제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아는 성악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아야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수험생분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이제 대학 입시를 가기 위해서 내 레슨 선생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올해 입시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거의 없어. 그러면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뭐 누가 알려줄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는 음악 교수님이나 뭐 저기 반주자나 전날 보러 갔던 수험생을 가르친 레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한두 마디면은 그 수준이 어떤지 몇 초 듣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면 수험생 입장에서 되게 유리하고 좀 든든할 거예요. 이런 정보들은 심지어 네이버 카페나 이렇게 작년 정보처럼 이렇게 계속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3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블로그에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올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제 영상 다음에 올라오면은 그때 또 보시면 좋은 영상들 많이 있을 거니까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수시 기간이 다가오는데 많은 수험생분들도 준비 잘 하시고요.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메일이나 뭐 인스타로 연락도 많이 주시니까 인스타 연락이나 댓글로 항상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